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양띠 여러분들의 올해 마지막 양력 12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양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고전에서는 양띠를 가리켜서 역이라고 했습니다. 역. 우리가 보통 역마할 때 역자와 같은 것인데, 실제로는 그 지하철역을 얘기하는 그 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역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본인이 뭔가 출발을 할 때 실제로 차나 기차 이런 것을 타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와서 갈아타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떠나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화시키는, 즉 1호선을 타고 왔다가 2호선으로 갈아탈 때 그 환승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이 되는 것인데, 양띠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양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이 미를 쓰게 되는데, 화라고 하는 에너지하고 금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화하고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서로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양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띠를 이렇게 십토라고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죠, 종교. 그래서 이 십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띠 같은 경우에는 중간자 역할을 잘 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철학과 같은 부분에 가담한다면 다른 띠들보다는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양띠가 고전에는 또한 음청 이런 식으로 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청 간신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건 맑았다, 맑을 청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흐린 것을 의미하는데, 맑았다가 흐려졌다가, 즉 뭐냐면 자신의 기분을 일희일비하는 것을 의미하면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몸이 힘들고 피곤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띠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너무나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고, 기분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팔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띠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방향을 개척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 영향에 의해서 뭔가 결정해서 나중에 보면은 실제 자기를 위한 결정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띠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양띠가 2024년 용띠해를 보게 되면, 양띠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 것이니까 수를 제물로 삼는데, 진이라는 글자는 수를 지극히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띠는 마찬가지로 이 겁재라고 하는 요소, 재물을 겁탈하는 요소가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곧 반환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명성이나 위치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실제 말띠가 자영업을 하는 거하고 조직 생활을 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양띠가 2024년 12월을 만나게 되면, 원래 이 겁재라고 하는 본인의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인자가 자를 만남으로써 주변에 자기의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오히려 본인을 돕는 사람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이중인격적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일반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12월을 만나게 되면 의외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주변 사람들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가도 12월을 만나게 되면 의외의 전화위복이 돼서 이와 같이 명제라고 하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이 또한 원진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조화를 의미하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미워할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양띠 같은 경우는 돈을 취하려고 하다가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 때문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양띠가 만약에 형제자매 간에 돈을 같이 나눠 가진 일이 있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있는 양띠라던가 한다 그러면은 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양띠는 또한 12월이 도화라고 해서 이것은 곧 뭐냐면 돈을 버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을 좀 더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도화가 돈이기 때문에 자신을 알리고 표출할수록 돈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24년은 자신과는 다른 사람의 무리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도화라고 하는 에너지, 즉 자신을 홍보하고 노출시키는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 의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2025년은 뱀의 해가 되게 되는 것인데, 뱀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사라는 글자는 양을 화생토에서 본인을 원조하고 실제로 돕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라는 글자와 미라는 글자는 마치 같은 동네에 있는, 우리가 보통 학연, 지연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본인이 알았던 사람, 같은 출신 지역,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토대로 원조를 받고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더군다나 사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인성이라고 해서 인수 또는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양띠한테는 승진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양띠가 본인의 학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좀 더 스펙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띠가 실제로 2024년 12월에 이렇게 재물을 벌게 되면 이것을 또한 흥청망청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펙을 올리는데 재투입한다면은 내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양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의외의 권한을 주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우리 양띠 여러분들의 2024년 양력 12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